이번 대선에서 부정선거 의혹 등의 이유로 선거인단에 이의를 제기하고 투표를 부결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수십 명이 내년 1월 6일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입니다. 모 브룩스 하원의원은 28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수십 명의 의원들이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반대 의사를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11월 대선에서 심각한 유권자 사기와 선거 절도가 있었다는 증거들은 압도적이고 설득력이 있다며 같은 결론에 도달한 공화당 하원의원 수십 명이 의회 인준 절차에서 선거인단 투표에 반대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우리는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 그리고 선거 사기가 일어난 지역에 대한 선거인단 투표 반대를 후원하고 그들에게 공동 후원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각 주에서 제출한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내년 1월 6일 연방의회가 공식 인준합니다. 투표 결과를 최종 집계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는 상하원 모두 선거인단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선거인단에 대한 모든 이의는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적어도 한 명의 하원과 한 명의 상원 의원이 서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원의 이 같은 움직임에는 상원의 참여를 필요로 합니다. 공화당 2인자인 존 툰 상원 원내총무는 브룩스 의원의 이해 제기 노력에 누가 합류하든 실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브룩스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도전에 참여할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미국 역사상 볼 수 없는 대규모 유권자 사기와 선거 도둑질이 발생했다며 진짜 문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의혹을 제기한 상원 의원이 있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어 그는 의혹을 제기하고 해결하기를 꺼리거나 힘든 결정을 내리기 싫어하는 공화당원들이 있다는 것은 슬픈 일이라면서 만약 선거 사기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심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증거가 압도적이라는 것을 이해할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 국가를 위해 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브룩스 의원은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조지아, 네바다, 애리조나주 등 주요 경합주에서 선거 결과에 반대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투표 결과를 뒤집기 위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도전에 대해 애덤 킨징거 하원의원은 그들의 모의는 사기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에포크 타임즈는 의원들의 선거 결과에 대한 이해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보도합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2004년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 엘 고어 전 부통령과의 대결입니다. 당시 민주당원들은 부시 전 대통령의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 재검표가 이뤄진 바 있습니다. 연방의회에서 만약 양원 모두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반대하면 투표 결과 수용 여부에 대해 약 2시간의 회의를 진행한 뒤 표결이 이뤄집니다. 미 헌법에 따라 표결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하원에서, 부통령은 상원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브룩스 의원은 선거인단 투표가 부결될 수 있으며 하원에서 대통령 선거 결과가 결정될 것으로 믿는다고 최근 에포크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는 또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제임스 베이커 전 국방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2005년 연방선거개혁위원회의 보고서를 언급하며 부정선거에 대한 경고가 명시됐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들은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직면한 것과 매우 유사한 문제들을 확인했고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텍사스 주의 브라이언 바빈 의원은 28일 의회가 1월 6일까지 유권자 부정행위를 조사하지 않는다면 자신은 그 결과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하고 의회 지도부에 조치를 요구하는 서한을 썼습니다. 약 20명에 달은 공화당원들 역시 바빈의 편지에 함께 서명했습니다. 한편 테드 버드 하원의원 역시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트럼프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다 라고 말하며 1월 6일 회의의 결과에 반대할 계획임을 알렸습니다. 또한 1월 초 의회가 소집될 때 공화당 하원의원에 참여할 메디슨 카손 하원의원 당선자는 29일 동료 공화당 의원들에게 그와 함께 노력할 것을 간청했습니다. 카손은 트위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이나 미래에 있을 공정하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선거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당신의 지역구에서 당신들에게 대항하는 1차 적수를 후원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라고요. 메디슨 카소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변화시킨 올해의 인물들에 선정된 최연소 하원의원입니다. 한편 뉴스맥스의 보도에 따르면 루이 고머트 의원과 애리조나 공화당 의장인 켈리 워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바이든의 승리를 되돌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통령에게 법적 권한을 부여해 대선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승인하는 등의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소송의 요지입니다. 지난 28일 제기된
이들의 최후의 법적 노력은 텍사스의 하원 의원인 고머트와 그 주의 공화당이 유권자로 지명한 11명의 애리조나 주민이 함께했습니다. 이 소송은 트럼프가 임명한 텍사스 연방판사에게 펜스 부통령의 특정 주에서 어떤 선거 투표를 집계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는 배타적 권한과 단독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도록 요청합니다. 이 고소장은 1887년 선거인수법의 일부가 수정헌법 12차 개정안과 충돌하기 때문에 위헌으로 선언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수정안에는 배타적인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 포함되어 있으며 소송은 펜스 부통령이 해당 주에 대해 유권자의 표가 어느 쪽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친바이든 쪽 법학자들은 이러한 공화당의 소송이 절망적이라고 비난하며 이를 일축하는 성명서를 서둘러 발표합니다. 어바인 캘리포니아 대학의 선거법 전문가인 릭 헤제는 그의 트위터에 이건 안 됩니다라고 트윗하며 마이크 펜스에게 1월 6일 의회 회기에 어떤 선거인단 투표수를 포함시킬지 결정하는 독점 지휘권을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소송에 우리가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조지타운 대학의 헌법옹호 및 보호연구소의 전무이사인 조슈아 젤터는 부통령을 상대로 유권자들의 의사를 무시하도록 제기한 소송은 실제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소송의 영향력에 대해 일축했습니다. 민주당 쪽 법조계 인사들이 이 소송을 두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조지아 주립대 법학 교수인 앤서니 마이클 크라이스는 펜스 부통령이 친트럼프 선거인단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여 바이든의 승리를 뒤집기 위한 이 소송은 미친 짓이라며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루이 고메르트와 켈리 워드 등 다른 공화당 의원들이 제기한 이 소송에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고문이 작성한 문서를 인용하면서 이번 대선은 광범위한 선거 사기가 있었음을 부각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공화당 의원들에게 대통령직을 위해 나서 싸우라고 이 싸움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류 언론들은 근거 없고 허황된 음모론이라고 일축하기 바쁩니다. 1월 6일 우리는 인류 역사의 분기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조작으로 점철된 2020년 미국 대선의 산적한 부정선거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인한다면 그날은 미국의 해체와 세계 자유민주주의 붕괴의 출발점이 되는 날이 될 것이고 반대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출한다면 1월 6일은 딥스테이트와 중공이 완전히 패망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바이든 측 선거인 명단 접수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통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결정적인 쐐기를 박아야만 할 중차대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결전의 순간이 돼 1월 6일 워싱턴 의회에서 바이든 측의 선거인 명단 접수를 불법 선거에 의한 명단이라고 부적격 판정이 내려지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자유포커스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역시 자유와 진실, 정의가 승리하길 기도합니다.